이 정권은 공작에 굉장히 능한 정권입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공작을 하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재인이가 동남아 순방하고 왔는데 올 초였죠. 2월 달이니까 갑자기 조국이 문재인한테 보고하고 문재인이 공개적으로 장학선을 언급을 해요. 왜 김학의하고 장자연하고 버닝썬이 같이 묵혀가지고 오느냐. 이것이 비중이 똑같은 것이냐. 두 개 다 10년 이전의 일인데 왜 이걸 가지고 지금 장학선이라고 같이 엮느냐. 그래서 아주 자극적인 성적인 냄새가 나는 사건 두 개, 매우 자극적이죠. 그걸 갖다가 버닝썬과 묶음으로써 버닝썬 사건을 경찰이 수사를 허지부지 하도록 만들었는데 단지 버닝썬의 성폭행 무슨 탈세 그리고 마약 그리고 성추행 무슨 동영상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는 않았을 거다. 윤규건을 보호하는 문제라는데 윤규건이 했던 일이 그냥 단순하게 우리들 병원 문화가 아니라 정권과 관련되어서 굵직한 뭔가를 해줬을 거다. 아니면 윤규건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인물이 정권과의 깊숙한 연결관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버닝썬이 매개고리가 됐을 거다.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지금 버닝썬 수사를 일부러 이상한 데로 몰고 가서 장학선, 김학의와 엮고 아주 자극적인 사건들과 엮고 그리고 그 타이밍에 윤지호가 등장을 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동아일보가 토요일 밤에 청와대 민정관계자가 윤규건에게 검찰과 대립구도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검찰이 3월 달에 복원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윤규건한테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그러니까 윤규건의 상관 정도 된다 봐야 되겠죠. 왜? 윤규건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를 했었지요. 그런데 상관이니까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윤규건에게 검찰과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텔레그램을 보냈다는 겁니다. 3월 14일. 자, 버닝썬과 윤규건의 유착옥을 수사하면서 윤규건의 휴대전화를 이제 압수했죠. 그런데 복원된 윤규건의 휴대전화 메시지에 따르면 윤규건은 첫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인 바로 전날 민정수석실 A씨에게 기사 링크를 보냈다는 겁니다. 즉 민가병 청장이 윤중천이 제 동영상 속의 인물이 맞다라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요. 그러면서 윤 총경은 기사 링크 뒤에 이 정도면 되겠죠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지금 버닝썬 사건의 주범으로 경찰 소환을 앞둔 윤규건에게 하는 소리가 그때가 정상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라면 윤규건과 대화를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더 세게 해야 했다면서 검찰과 경찰이 대립하는 구도를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라고 아쉬움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윤규건은 사흘적인 3월 11일에도 A씨에게 청와대 근처에서 보자고 했고 실제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닝썬 사건의 와중에도 청와대 민정수석실 핵심과 윤규건 사이에는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만나고 했던 거죠. 그리고 3월 18일 날 윤규건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됐고 3월 25일 날 검찰 과거사위원회 김학의 차관 재수사 권고로 검찰이 김학의 관련 이제 조사를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수사단이 출범을 했죠.
자, 그래서 버닝썬에게 국민의 시선이 몰리니까 결국 김학의 사건으로 경찰청장이 앞장서서 김학의 사건을 거론하고 청와대가 더 세게 했어야 된다고 하고 윤규근은 이만하면 됐죠라고 마치 자기가 민가병으로 하여금 그런 쇼를 하도록 이렇게 사주한 듯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경찰은 윤규근을 몽키 뮤지엄인가 수사 상황을 알아봐줬다라는 직권 남용으로만 기소를 불구속 기소했지만 검찰에서 정상훈과 관련된 뇌물을 걸어가지고 구속을 시켰죠. 그래서 지금 버닝썬 수사 무마의 본질이 뭔가를 갖다가 검찰이 알아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 14일 이런 청와대 민정실과 윤규근 간의 대화 직후부터 곧바로 김학의 사건의 대대적인 재수사가 시작되면서 검경이 부딪히는 일이 결국 검찰의 지금 고위 간부, 차관급 검찰 고위 간부의 이런 접대 비리 수사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검찰 개혁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됐죠. 한편으로 김상교는 지금 버닝썬을 처음에 폭로했던 고발자 김상교는 뭐라 했는가 하면 윤지호가 등장하고 김학의 사건이 등장한 것은 버닝썬이 의도적으로 덮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에서 기획됐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다 확인되어져서 권력에 의한 기획이다. 제가 그때 윤지호가 왜 이 마당에 서울로 들어와가 온갖 쇼를 하는데 언론들이 다 달라붙어서 수백 개의 기사를 이렇게 보도해 주는가. 그런데 어떻게 언론마다 저 여자를 불러다가 저렇게 띄워주는가. 이게 고도로 한마디로 권력의 끈앞으로서 기획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그러지 않으면 이래 될 수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윤지호가 고소한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돈 먹고요.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문재인이 직접 자기 이름으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왜 대통령이 10년도 지난 개인적인 의혹 사건들을 규명하라고 했고 좌파단체의 치어리더들이 일제히 나서서 바람을 잡았을까요? 그게 정권의 의도였다는 겁니다. 버닝썬을 덮기 위한 그것이 다 맞아떨어졌죠. 그래서 이전에 처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왜 이 세 사건이 동시에 등장되느냐? 왜 문재인이 직접 언급하는가? 왜 윤지호가 등장을 하는가? 그리고 왜 이 사건 재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되는가에 대해 수도 없이 말을 했고 버닝썬을 허지부지하게 할 건데 이 버닝썬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권력 핵심의 비리와 직결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옆에 바람잡이로 두 개의 사건이 등장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김상교 씨는 여권에서 버닝썬을 제2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엮으려고 했다라는 정황을 지난번에 폭로를 했지요. 자, 그런데 그런 김상교 씨가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서 윤지호, 김학의, 버닝썬 사건의 기사 날짜를 배열해 보면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판이 보인다. 결국 1월부터 들끓었던 버닝썬을 덮기 위해 보수 진영의 치부를 들고 나온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버닝썬 사건은 작년 11월 말 강남의 버닝썬 클럽에서 러 메리디안 호텔이죠. 이 버닝썬 클럽에서 김상교 씨가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이후에 또 경찰에 끌려가면서 폭행을 당한 일입니다.
이 일이 연예인 성매매, 마약, 경찰 유착 등의 의혹으로 커졌는데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무혐의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버닝썬 사건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지고 또 그중 장자연의 유일한 목격자라면서 윤지호가 갑자기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등장했고 또 김상교 씨는 이 자기 글에서 안타깝게도 버닝썬 사건의 키를 들고 있던 나는 진실을 왜곡해서 그쪽 좌파 쪽으로 넘어가지는 못하겠더라. 현 정부 경찰한테 짓밟혔고 그리고 우리는 현 정부 경찰의 비호를 받는 버닝썬을 보았다. 부패를 밝혀내고 싸우는 것, 사회의 부조리에 굽히지 않는 것이 내가 아는 진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 생각이 고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전번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A 의원과 시민단체 인사로부터 제가 민주당의 O 의원이라고 이름까지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사람으로 추정된다고. 버닝썬과 최순실을 엮어 제2의 국정사태로 몰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A 의원 등이 우리 같은 사람끼리 주기적으로 만나는 내부 고발자 모임이 있으니 거기 나오라 했고 그리고 4월 달에 윤지호의 그 말 많았던 북 콘서트 이후에 디프리 모임에 그 내부 고발자들이 오니까 오라, 니도 와라 이렇게 연락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거예요. 북 콘서트 당일 진보 성향 매체 기자로부터 여기 서지현 검사, 노성일 형님, 윤지호 씨 다 계신다. 형 찾는다. 빨리 오라고 이렇게 했는데 여당 의원 등이 낀 불필요한 자리를 피해야 된다는 판단에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고 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좌파 매체의 기자가 일종의 권력 부정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다 여기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이 이번에 윤석열 총장 윤중천 접대 의혹을 한겨레 일면에 흘리는 부분, 자 금방 부인당했지만은 관련자들에 의해 어떻게 아무리 좌파라도 정권에 그런 시다바리 역할을 합니까? 창피하지가 않습니까? 한겨레? 나중에요. 정말 진보 좌파라고 하는 말을 달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이제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김상교가 이 내부 고발자들이 만나는 모임이 있다고 말한 이후에 이 모임에 대해서 내부 고발 형태를 빌어서 정치적으로 계속 기획을 한다. 그러니까 서지영 검사는 검찰 내부에 미투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결국은 제가 전에 엄청 이야기했죠. 뭐라 했습니까? 검찰 내부의 문정권 바뀌고 정권에 지나친 시다바리가 되는 데 대한 검찰 내 불만들이 인터넷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할 때 이 서지영 검사가 미투를 터뜨렸죠. 자, 그리고 또 윤지호 같은 경우에는 장자연 사건 불을 다시 지르고는 지한테 불이 붙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자, 박창진 같은 경우에도 땅콩이니 뭐니 해서 한국의 이 문정권에 등장에 기여했고요. 또 누구나 알듯이 노성일 고영태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 박정권이 무너지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 고발자라는 사람들이 자기끼리의 모임도 있고 기획에 의해서 이런 거를 했다면 법적인 여부를 떠나 논란이 큰 거죠. 순수한 내부 고발자가 아니라 그야말로 형 정권에 유리한 걸 터뜨려주고 또 불리한 것을 덮기 위해 다른 이슈를 기획해서 터뜨리고 현 정권이 조직적으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거론된 사람들은 우연히 그분들을 본 적은 있지만 서지현이 내부 고발자 모임은 없다. 자, 김 씨는 만난 적도 없고 저와 무관한 분이다. 김상교 이야기했죠. 박창진 사무장은 여러 자리에서 여러분을 본 적은 있지만 그런 모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했고, 오 의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소설 같은 이야기다. 단순히 서로 연락하고 친하게 지내는 정도이지 주기적으로 만남을 가지거나 체계가 있던 정식 모임은 아니다. 내가 지인들을 만나는 자리에 김씨가 인사를 하겠다며 찾아와서 한번 본 게 전부인데 마치 내가 자신을 찾은 것처럼 포장한다. 김씨의 주장에 다른 부분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 자기를 폭행했다는, 김상교를 폭행했다는 보안 요원이 최순실 조카를 닮았다며 제2의 최순실 사건 이슈화한다고 네가 제안했느냐 물으니 소설에 답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 김상교한테 여당 의원, 좌파 기자 그리고 좌파 단체 관계자들이 자기가 폭행한 사건을 최순실과 엮어서 제2의 국정농단을 사건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윤규건에 대한 공격은 중단하라고 회유했다. 이런 말까지도 폭로를 했지요. 자, 지금 와서 보면 처음에 말했던 대로 김학의도 장자연, 윤지호도 전부 버닝썬을 덮기 위한 공작이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정권이요, 이런 공작을 이렇게 뻔뻔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공작을 하는 이 정권의 도덕성은 결국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조국 일가가 지금 벌이고 있는 짓거리와 똑같은 짓거리를 지금 이 정권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작의 실체, 지금 말만 무성하고 규명은 안 되겠지요. 그렇지만은 이 정권의 공작에 여당 의원, 좌파 매체, 또 심지어 좌파 단체, 그리고 그들의 뜯어먹고 사는 문화 관계자들끼리 다 동원돼가 이런 짓거리를 한다. 지금 이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보도에도 똑같이 보면 한겨레가 보도를 하고 또 그런 정권과 가까운 역할을 해온 변호사가 또 폭로를 하고 내가 이 수사를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폭로를 하고 그리고 그 자료가 한마디로 가공되어져서 지금 검찰의 대검의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정권의 코드에 맞는 사람이 쓱 던져주고, 자, 그래서 끝없는 정치 공작이 전부 나중에 깜빵 가게 되는 일이 될 거라는 걸 제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문 정권 이래 공작 정치하면요, 나중에 살아남을 부분이 없어요. 심지어 유튜브에 대한 공작은 또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다 드러날 거예요.